자, 이제 요 기출문제 풀이 하는데,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요번에 나왔던 문제가요, 다음 시험에 지문이 몇 개 더 나와. 항상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흐름이.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문 보는 건 중요하겠고, 둘째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는 이제 이유가요,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방향을. 요게 이제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옛날대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 패턴이 이론 문제가 이제 꼭 이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중요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론이 한 덩어리씩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고. 근데 그거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지금 최근 패턴 흐름이 판례만 가는 것은 너무나 식상하다. 그래서 판례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기초 지문들 있잖아요. 기초 지문들. 그런 것이 분명히 넣는다 했단 말이에요. 넣었는데 이번에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고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그 단순한 행동도 들어가서 밖에 이제 그렇게 해야 변별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조항 같은 것도 중요한 걸 암기하라 했잖아요. 그죠? 요번에 이제 법조항이 6개 나왔다고. 근데 그 6개가 박스 속에 배치가 되는 관계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작살난 거지. 그래서 어떤 기현상이냐면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있잖아요. 걔들은 고득점을 받아.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기본 내용을 충실히 따라간 상태에서 판례를 갖다 접촉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9개월, 10개월 된 친구들은요. 실제 점수가요. 거의 보통 좀 받는 친구들 보니까 95점도 있더라고. 심지어는요. 100점도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 2년 넘은 친구들이요. 점수가 65야. 그걸 때린다고. 그게 뭘 말하냐면 기본기가 자꾸 사라진단 말이거든, 이게. 판례만 줄창나게 돌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을 참 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도, 일단 시킨 대로 자꾸 가리키름을 따라갈 필요는 있다. 그 알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알기 때문에 또 가는 거라. 그렇게 해야 그게 예방이 되는데, 실제 오늘 내가 여러 사람 좀 물어봤지만, 똑같이 또 따라갔더라고. 그런 친구들은 점수가 고득점이야.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들었으니까 안 한다. 어차피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 계속 듣는 거라, 계속. 그 자체 주저할 것 같은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체감은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체감이 있었고요. 근데 실제 뚜껑 열어봤을 때, 과연 이제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는 한 3개까지가 합격권이야. 3개까지 합격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80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합격점 되려면 85는 나와요. 85. 근데 이게 이제 100점짜리도 있고 많아요. 95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그 정도 점수가 수험생이 다 잘 받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이제 합격권에 간다 하면 85 밑으로는 좀 불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는 틀 수 있다 보고요. 이제 그 이상은 틀리면 안 된다 봅니다. 그 좀 특징적인 것이 또 이 박스가 보통 이제 한 6개 나오거든. 행법이 6개 나오는데 이번 한 8개 나왔지. 8개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찬찬히 풀면 우리가 항상 이제 지문 속에 보면 100% 우리가 이제 준비된 지문이 다 나오지는 않거든, 이게. 한두 지문은 벗어납니다, 이게. 벗어나는데 우리가 막판에 항상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막판에 얄팍하게 문제집 돌린 친구들 절대 이런 시험에서는 고득점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고. 그래서 항상 막판에는요, 문제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뭡니까? 정리된 교과서 있잖아요. 그걸 자꾸 돌려야 된다고. 그걸 돌리면은, 좀 생소한 지문 있잖아요. 그것도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점수가 잘 나와. 그걸 명심하시고 단권화 잘 시켜놨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정리된 교과서 위주로 돌려야 돼. 그래서 문제집 가는 습관 버리시라고. 아시겠죠? 기초가 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기준인데, 급에 당연히 판례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대비하시면 되겠어. 됐죠? 일단은 풀이나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은요. 시험 지문에서 한 2개씩은 깔리거든. 기본적으로. 급에 추가로 되는데 요번에 좀 특징적인 게요. 그 형사법은 심판례가 한 3-4개 나왔다 하더라고. 희한하게 요번에 행법이 안 나왔어. 이따 해봤자 1개인데요. 그게 이제 15년 상반기 판례거든. 그건 우리가 심판례로 분류 안 합니다. 요번에 참 독특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반기에 엄청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차 때 심판례 많이 나오거든. 많이 나오고 2차 때는 잘 안 놉니다. 2차 때 해봤자 3-4개고 1차 때는 보통 심판례가요. 거의 10개 이상 지문 나온다고. 요번에 행법 안 냈어.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심판례 별거 아니네. 위험천만한 말씀. 심판례 이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차 때 잘 안 논다 해가지고 그냥 지 정리되면 가는 거라. 근데
그 13년도 2차 때인가 그때 심판을 했는데 분명히 들어갔겠다 뭐 애들 보고 무조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때가요 17개를 심판에 찍어서 괜찮은 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많이 안 합니다 심판에. 그냥 깔끔하게 끝내본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걸릴 거 그러니까 그걸 확신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17개를 찍어냈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5개가 튀어나왔어. 그 당시에는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풀면서 우리가 심판을 정리하면요 사람의 감각이 있거든. 그거는요 뭐 분석하는 게 감각이야. 그냥 다 감각다 이 판례 좋네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보다 보면요 이게 있어요. 느낌이 쎄합니다. 판례 딱 보면요 이제 이거 뭐 정리하잖아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느낌이 딱 오거든. 박을 때 이거 느낌이 사다. 그럴 때 이제 애들한테 무슨 말 하냐면은 여러분 앞을 누가 가립니다. 그래서 이란단 말이에요. 그걸 합니다. 농담 삼아. 뭐 그렇게 해줘야 기억날 거니까. 뒷골이 옵니다. 이란단 말이에요. 그게 17개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에 15개 나왔는데 우스운 게 뭔지 압니까? 그게 한 문제 속에서 2개씩 3개씩 놓으면 상관없죠. 그게 아니라고. 많이 나왔자 2개씩이야. 나머지는 1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들이었습니다. 10문제를 작업했다. 10문제를. 그거 어떻게 합격하겠어요? 안 본 사람들은 개작살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나오든 안 나오든 행법 무조건 심판에는요 필수입니다. 필수. 요번에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하반기는 무조건 대비해야 돼. 좋은 판례 많아. 아시겠어요? 그건 아시고 가면 되겠어. 아시겠죠? 자 갑시다. 자 1번에 보시면 쉬운 판례는 그냥 넘어갈 건데 재형법 중에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억은 여러분 사회봉사 명령 아시죠? 기초잖아 기초. 맞죠? 기초기 때문에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맞죠? 설명할 거 없습니다. 니은이 독특했지. 니은이 독특했는데 이게 문장 속에서 끌어온 겁니다. 이게 조금 애들이 헷갈릴 때 말인데 근데 안 틀리더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을 말 읽으면 안 틀리거든 이게. 읽어는 보겠습니다. 이거는 판례 시간도 아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애들이 안 틀려 이런 것들은. 군사기밀보호법 11조가 군사기밀 탐지 수집행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보안법 좀 무겁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는요 법정형의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미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거나 형벌청에서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 볼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문장은 꼴 게 사실 없어. 이런 걸 학생들이 감각적으로 푸는 거라 이게. 그래서 틀리질 않았어 많이. 저기서 이건 맞는 문장이라.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적정성과 관계되는 그런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보면 되겠고 디귿법이 기초잖아. 양형기준은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비 다를 수 없다. 그거 맞지요? 기초잖아. 벌써 리얼 기초 아닙니까? 기초 이게. 그 보면 위법성립 책임 조각 사유나 소속 또는 형벌 조각 사유 형면제 사유 유리한 거잖아요. 이런 걸 좁혀서 해석하면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불리잖아요.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가 됩니까? 축소됩니까? 확대가 되잖아. 장난이잖아 지금. 그래서 1번 안 틀려 애들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요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부작위 보면 좀 관심을 가지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호 사건 자체가 사실은 낼 만한 게 많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부작위를 돌려서 냈단 말이에요 이게. 냈는데 여기서 이제 세월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문 하나 있다면 굳이 말하면 4번입니다. 4번인데 1번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판례를 안 들은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그래도 두 번째 수업 들은 친구들은 기억날 겁니다. 1번. 둘째를 보시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란 사정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겠지. 결론 가시죠. 부작위한 사기죄잖아요. 문장 길어도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매매 잔금을 지급하는데 착오에 빠져서 초과하는 돈을 준단 말이야. 근데 얘가요. 잔금을 다 받고 난 이후 이게 포인트잖아. 그때 알았다. 그럼 뭡니까? 점유 이탈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점유 이탈물로 횡령죄를 해야 되는데 사기죄를 했으니까 틀리지. 기초입니다. 기초. 아주 기초입니다. 이게. 2번이 답이었고 3번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판사 조작한 거 아시죠? 내가 책까지 보여줬잖아. 맞죠? 사기 맞아. 사기죄 처분행위. 맞죠? 맞고요. 4번에서 이제 보세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일단 의무는 있어야 되거든. 이 자리는 함정 파는 자리야. 의무 있는 자가요. 의무를 이행하면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거든.
근데 불구하고 이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요. 그러한 부작위는 자기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한 실행에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맞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질문들은 꼬으려면은 의무 있는 자 이 자리에 꼬은다고. 쉬운 질문 맞죠? 기초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자 3번 보죠. 1번 미필적 고의 정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넘어갑니다. 2번 강도배기 사건 고의 맞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럼 3번이 약간 문장을 길게 갔거든. 길게 가도 뭔데 다 읽히는데 보시죠. 고의랑서 여러분 확정적 고의도 되죠. 그 다음에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되죠. 그거는 모든 범죄 다 똑같지 않아요. 셋째 줄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도 되는 거 맞죠. 위와 같은 법리는 사자 명예훼손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게 뭐지? 이러면 그건 아웃이야.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 그럼 4번 좀 보시죠. 야간에 신체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밉니다. 주거침입죄 고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답이 4번인데 공짜잖아. 공짜 이거. 맞죠? 그런 이야기고. 4번의 위법성 조각 사유 봅시다. 1번 이혼소송 사건 보세요. 평상시에 과잉방해 꼬운댔잖아 이게. 1번 틀린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해능범인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거든.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한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합니다. 이게 적법입니까? 불법이잖아. 그 과정에서 경찰을 때렸다. 그건 정당방위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 하잖아. 안 된다. 이건 공짜지 그러면. 2번 답이네.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첫 번째 법조항이라. 피해자 승낙 법조항 조심하라 했거든 이거. 우리가 이런 뉘앙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 하라고. 그러면 결론 뭐란 말이에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벌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맞아요? 틀렸잖아. 맞죠? 그래서 느낌 잘 받아야 되겠고. 4번은 기출입니다. 기출. 기출의 지문인데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납치 사건 범인과 합산 차기에 갑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했고 정지를 요구했거든. 멈추지 않으니까 막았고 내 소속과 성명을 고지했습니다. 협조해달라고. 또 가네. 또 막았습니다. 협조해달라고. 이게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이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때린단 말이에요. 정당방위라 하면 안 되지. 맞죠? 그럼 기출이야.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답은 2번입니다.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5번에 옳은 것인데요. 기역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기초거든. 자신의 강도 상해 범행을 내가 일관되게 부인했거든. 근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지 결국. 요놈 확정됐어. 근데 이제 요놈이 별건으로 기소되는 공범이 있었어. 이제 공범이 따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정인으로 좀 참석해달라 했거든. 어떤 정인? 자기가 저질른 범죄에 대해서 좀 정언해달라 이 말이거든. 자기는 이미 유죄 판결 났으니까 미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맞습니까? 기대 가능성 인정이지. 기대 가능성 인정된단 말은요. 위반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지금. 미정죄로 처벌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기억 맞는 말이죠. 니은 정신적 장애. 이건 뭐 연이어서 떠나온 거라 이게. 정신적 장애 있다 하더라도 생물학적이지.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뒤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통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상이야 정상. 맞죠? 단골 이거. 그 다음에 디귿 또 나오잖아 또 이게. 이게 뭡니까? 미약이잖아 미약.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죠. 감경한다지.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 보시면 1번 영주권을 가진 제1교포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입국 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오했다. 이게 이제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이제 표현을 뭐라 했냐면 형법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랬거든. 이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틀린 게라. 형법 16조 법률의 착오 법조항 맞아요. 맞죠? 근데 16조의 법률의 착오는요. 원래요. 사실 이런 표현 사실은 억수로 바람직한 표현 아니에요. 근데 판례 보면 그대로야 이거. 그대로인데 우리가 법률의 착오 아시잖아요. 법률의 착오. 이 법률의 착오는요. 실제 금지가 되는데 자기는 금지가 안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 그게 법률의 착오 정의고. 그럼 이 착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처벌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그럼 16조의 법률을 차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 16조의 법률을 차고는 뭐냐? 이거라 이거. 법이 그래 놓잖아요. 자신의 애가 오인했는데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닙니까 이거? 그 16조의 법률을 차고다. 틀린 말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여기도 낚인 친구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미엄 원자행위. 원자행위 자체는 뭡니까? 고의과실 다 돼야 안 돼요. 다 되거든. 그럼 보세요. 둘째 줄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더라. 이게 과실 아닙니까? 이 과실에 한 원자 아닙니까 이게? 적용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 틀리잖아. 솔직히 이 문장에서도 틀릴 거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공부점 한 친구도 이거 안 틀립니다 이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옳은 것을 했는데 기억 중강도죄의 주체는요. 절도 맞아요. 그럼 절도인 이상은 기수미수 안 따지지. 그러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했다면 이거는 절도 착수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야주절은 주거 침입이 착수니까. 맞는 말이잖아 지금. 기초지. 니은이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우리가 판례 강의할 때 이 점은 조심해라 했어요.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고. 주거 침입죄는요. 우리가 이거 아니고 디귿이네. 니은은 쉬운 거고. 니은은 뭡니까? 둘째 줄에 문에 시행장치를 부수면 착수돼야 안 돼요. 그건 당연하고 디귿인데 디귿 보면 셋째 줄에요. 구성요건의 일부가 뭔데? 침입인데. 그럼 침입은 몸의 일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손잡이 당기기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표현이 뭡니까?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 말이잖아 그게. 기초잖아요 기초 이게. 리얼 야간 베란다 착수돼야 안 돼요.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기초입니다 이거. 답 4번이고 7번 갑시다. 공범. 자 공범시면요. 기억 봅니다. 기억.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암묵적으로 상통할 수 있어 없어. 이걸 우리는 우연적 공동증범이라 불러요 안 불러요? 맞지 기억. 맞죠 기초입니다. 니은도 무슨 기초잖아요.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증범 가능하거든. 그러면 기초가 뭡니까? 폭행 기타 신체 침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만 쓰면 된다. 결과까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기초라 기초.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도 기억나십니까? 수업 시간에 이 법조항 넣을 수 있다고. 타인을 교사했을 때요. 교사범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신환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런 거 낸다 했잖아요. 이게 요번에 처음 냈어 이게 디귿. 없던 지문이야 이게는 기출에서는. 리얼 조심하라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효과 없는 교사인데. 우리가 실패한 교사가 있고 효과 없는 교사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누구를 예비범으로 처벌하냐? 분명히 대비하라 했잖아요. 이건 효과 없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범으로 처벌합니다. 맞습니까? 기초라. 여기서 디귿 리얼 법조항이야. 이거는. 틀릴 거 없습니다.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8번. 8번도 1번 지문이 우리가 이제 뭡니까? 결과적 가중범의 재수관계 아닙니까? 그 결과적 가중범의 재수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판례 강의할 때 설명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흉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서 휘두를 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공직방 아니고 뭡니까? 특수 공무방인데 고의로 경찰을 친 거는 맞잖아요. 그럼 특수 공무방에 치상죄가 된다. 그럼 1차적으로 이제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러면 이게 상이란 이 자리가 고의로 치도 분명히 되는 건 맞잖아. 근데 순수한 상해가 아니고 이 자체가 독자적인 상해가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는 자리거든. 이 자리가. 뭐냐? 폭적법상의 상해라. 그 경찰이든 뭐든 간에 사람을 향해서 흉기 등을 휘둘러서 다치게 하면 이제 우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폭적법상에 흉기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 독자성 있는 구성요건이 있다고 이게. 물론 큰 틀에서는 상해는 맞지. 중복된단 말이에요. 중복되지만 순수한 건 아니거든. 그냥 상해면 이거지만 독자성 있는 상해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결과적 가중범에서 재수관계 상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이쪽의 형량이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어차피 상경가본들 이게 원래 상경이거든 구조는요. 상경가본들 무거운 쪽으로 처벌 안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쪽이 무겁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거 상경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도 상경은 맞잖아. 이거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고 또 추가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관계다. 그러니까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공직방 치상만 가면 되는 것이고 저 결과적 가중범 맞죠? 이쪽만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형이 더 무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본 지대로 일로 가면 안 되지. 가벼워지니까 그럴 때는 상상력 경험으로 가야 된다. 이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폭처법상의 상해가요 형량이 5년 이상이었거든. 야간에는. 근데 그 뒤에 법을 개편하면서 주야 불문하고 다 3년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당연히 법이 3년 이상 징역되어 있고 이것도 당연히 3년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 놓으면 무조건 결론은 뻔하거든. 뭡니까? 결론은 이거라고 같잖아요. 지금 이게. 맞죠? 그래서 뭐랬습니까? 사건 놓으면 무조건요. 이걸 끝내라 했어. 이게 법이 그래 돼 있는데 법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시험에 여러 번 났단 말이야. 이게 여러 번 났거든.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게 뭐였다? 이겼단 말이야. 이게 안 냈거든. 냅니다. 이거 앞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건 놓으면 이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거 놓으면 신경 쓰라 이 말이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안 내고 사건 냈잖아. 뭘 상경갑니까? 끝내야 되는데.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번에 이걸 내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왜 안 냈냐면 판례가 안 되니까 할 말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1월 6일 날 그쪽에 이제 폭처법상 상해가 삭제됩니다. 이 삭제됐다니까 이게 출제자가 이거 아는가 모르겠어 이게. 아니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1월 6일 날 개편됐는데 그게 맞잖아요. 미리 문제 딱 뽑아놔놓고 나중에 검수했을 거 아닙니까? 아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실제적으로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럼 너무 할 말 없는 거야. 이건 어차피 앞으로는 안 내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노역장 유치할 때 있잖아요. 노역장 유치할 때 실제 뭡니까? 법관이 함부로 못 하잖아. 뭐 1억에서 5억까지는 얼마? 300일 있잖아요. 그게요. 법 바뀐 지가 언제 했는데요. 그때 법 바뀌고 한 6개월 7개월 지났나? 대구 지방법 검찰청에 했어요. 검사가 그걸 모르고 있더라니까. 검사가 모르고 올렸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그걸 판결하는 판사도 몰란 거야. 몰랐다니까 그게.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래가 뭡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한 방 맞았잖아요. 그게. 이 새끼들 기본에 법도 모르고 술은 잘 처먹을 수 있겠지. 몰라 한 방 맞았다니까 이게.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런 의미 될 수 있는데요. 판례는 갈 수 없는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판례니까 우리 대변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 지문은 안 내야 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삭제했거든 법에서. 그것도 요번에 삭제했단 말이야. 하면서 이걸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파트를. 이 파트를 커버하기 위해서 형법에 뭐가 들어오냐면 형법에서 법이 하나 생겼다고 이게. 특수상해죄가 들어온다고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대신에 특수상해가 들어옵니다. 관심 가져야 돼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흐름은 그렇다 이 말이야. 어쨌든 판례니까 알아두세요. 앞으로 중요하다고 이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제 그 보면 이제 1번은 이제 그 됐고 1번 틀린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도 기초 판례입니다. 기초 판례인데 무면허 운전 있잖아요. 무면허 운전은 재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운전 한 날마다입니다. 그럼 얘가 여러 날에 걸쳐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잖아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도 했다 이거 절대 포괄제로 못 갑니다. 운전하겠다는 날마다 의사가 생긴다 보는 거라 이게. 실경이야. 기초입니다. 기초 이거. 여러분 판례 몰라서 그렇지. 3번 기초 아닙니까? 그때 CD 절취하고 사용 이게 불가버립니까? 별도 행위 아닙니까? 실경이라 기초죠. 4번도 수업 시간에 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여러분. 그냥 절도했어요. 상습 절도했어요. 뭡니까? 특수했어요. 또는 뭐 야주를 했습니다. 이게 상습성의 반로라면요. 하나 묶어요 안 묶어요? 묶잖아요. 만약에 묶을 수 있는 것은 상습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묶는 거라고. 그거 없으면 뭐로 가야 됩니까? 실경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잖아 이게. 기초잖아 기초 이게. 그래서 보면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우리가 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 없다. 그러면 수요에 걸쳐서 저작권법에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 발행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봐야 된다고 이게. 포괄로 못 갑니다. 기초입니다. 이게. 답 4번입니다. 9번에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요번에 이론 문제 한번 딱 내줬잖아.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여튼 뭐 어디 뭐 경심은 뭔가 뜯어서 하던데 봐라 이론 문제 나왔지 않느냐. 뭘 봐요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맞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무슨 이론 문제 대단한 거 나왔다고. 어차피 나올 자리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중은 낼 수 있잖아 이게. 1번 보시면 갑은요. 갑이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거든. 자, 을 살해거든. 그런데 미숫가루와 병이 맞아. 굽니까 춥니까? 구잖아요. 객입니까 방입니까? 방이라고. 결론 보시죠. 구체적 부합수라고 법정적 부합수는 결론은 동일하다 다르다 했거든. 다르지. 구는 뭔데요? 을 살인 미수 병 과실치사 이 문제고 법정적 부합수는 구승요건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살인이고 어떻게 결론 같습니까? 장난이지 맞죠? 2번 갑은 평소 을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을을 뒤따라가 찌르거든. 근데 을과 비슷한 병이었거든. 굽니까 춥니까? 구잖아. 객입니까 방입니까? 객이잖아요. 학설 대립 있어요. 모든 학설은 결론 동일해. 그러면 세 번째 끝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을 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맞아 틀려요? 맞지. 이걸 또 추상적 부합설을 왜 뺐지? 만이라 한 건 아니잖아요. 만이라 안 했잖아요. 만하면 틀린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도 틀리고 있습니다. 돈 아픕니다. 3번 갑이 살해 얻으러 병을 향해 발포했거든. 빗나가서 을이 맞았어. 구, 방 맞습니까? 그걸 보세요. 어떤 학설에 의할 때도 살인죄가 된다. 말이 됩니까 이게? 구객이야 말이 되는 거지. 틀렸잖아요. 4번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졌거든. 이거는 살해 아닙니다. 상해고 사망한 것을 오인했지. 만약에 죽었다면 이거는 상해치사 사건이야. 근데 오인했을 뿐이고 그 오인자리를 내가 또 실수로 위장하기 위해서 자살한 것처럼 했거든. 어차피 오인자리가 발생해버렸어. 어차피 이 자리는 과실자리 아닙니까? 개괄적 과실이라고 부르거든. 이걸 상해치사 한 개로 끝냅니다. 단골 지문이야. 답 2번이야 3번이야. 틀릴 거 없습니다. 이거 10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조상 전도대 사건 이게 협박입니까? 협박 아닙니다. 이거 단골 맞고요. 2번 보세요. 2번 이게 처음 나왔잖아. 2번 수업생이 이야기했잖아요. 폭행죄와 협박죄는 분명히 비교를 잘하라. 차이 나는 게 한계랬잖아요. 미수 법조항 아닙니까? 법조항 맞죠? 2번 맞죠? 그 다음에 3번 단골 경찰관에게 겁을 주는데 뭐 당사폭발 관계 있어요? 답이네. 답 공짜잖아. 공짜. 4번 수박 넘어가도 되겠죠? 단골 틀릴 게 뭐 있어요 이게. 11번 갑시다. 강금죄 볼까요? 강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을 하는데요.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케 하는 거 맞지요? 이 지문은 어디서 많이 꼬느냐? 뒤에 부분이거든. 물리적, 유형적 장애 이게 이제 차에 가둔다. 공간에 가둔다 이런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끌고 와. 심리적, 무형적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된다니까.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강금재판에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기초입니다. 피해자를 강제로 성차에 태웠거든. 왜 태웠냐면 강도하려고. 거기서 이제 강도하면서 상해를 가했잖아요. 이제 이때의 강금은 강도의 수단에 불과했고 강도하기 위한 강압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끝났지?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 태우고 갑니까 안 갑니까? 그 말은 강금을 계속하겠다 이 말이거든. 새로운 의사라. 이게 이제 강도상해 이후의 강금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연속 손상이 있다 해서 이걸 범죄 한계를 못 봅니다. 이거는 실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 강의할 때 그거 다 아실 건데 학생들이 강금이 단순한 강도의 수단이 된 게 아니라 강도 이외에도 강금에 독자성이 있다면 실경 가야 된다. 그 판례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맞춥니다 이거 학생들.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상경이 아니고 실경이라. 그 다음에 3번도 뭐 판례 때 이러면 다 해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피하는 경우에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도피를 단념하고 계속 끌려다닌다. 그것도 자유박탈이다. 강금이 되란단 말이에요 이게. 맞고요. 4번이 강금 자체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우리가 강간이나 강도가요 반드시 강금이 동반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수단된다면요 강금의 독자성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별죄 인정합니다. 이게 이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거는 바로 상상적 경합이 되는 수단이지. 상상적 경합이. 그 별죄 그 상경에서 이 사건에서는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틀릴 게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12번. 12번이요.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우선 기억은 기초지문이거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었거든. 그런데 보시죠. 전체적으로 진실했고 공익을 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부 좀 틀려도 상관없지 않아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거는 기초지문입니다. 됐죠? 기억은 기초지문으로서 기억 틀렸어. 그 다음에 여러분 니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게 이제 조금 생소해 보이거든. 보여도 니은은 맞춥니다. 워낙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들어오거든. 이게 봅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전해들은 거죠. 또는 추측, 한 것을 기사와 한 행태로 표현한 거거든. 그렇더라도 표현 전체 취지가요.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게 포인트거든.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으면 이것도 사실적시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약간 생소한 질문이거든. 학생들 이거는 절대 안 틀립니다. 안 틀려요. 이거 맞춥니다. 이거는. 문제는 디귿이야. 디귿에서 흔들릴 붙다고 학생들이.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한 사람에게 알렸을 때 전파성에 따라서 공연성을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기자는 다르댔잖아. 기자에게 알린다고 됩니까? 안 된다고. 기자는 뭐가 돼야 됩니까? 기사와 완전히 다르거든.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기라. 그럼 보세요. 이게 원문을 바로 실어보세요. 원문을.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거 맞아 안 맞아요? 왜? 기자와 다르거든. 기자란 것은 기자에게 알리도요 바로 공표되는 게 아니거든. 기사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일반인은 바로 전달하는 순간 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곧 전파 가능성을 따지면 된다. 이 말인데 이 법리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산빠하게 돌아온 친구들은 이거 꽈한 거구나 안다고. 그래서 100점 놓는다고. 이게 100점 놓는 시험 문제야. 이게 기자는 아니죠. 기사화 돼야지. 맞아요? 기사화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틀린 질문이잖아 이게. 맞죠? 그 이야기라. 이거 원문을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이게. 리얼은 뭡니까? 늘 보는 거잖아요. 이 사실적 시는요. 둘째 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이어야 되는 거 맞죠? 그 원칙은 장래는 안 되잖아. 근데 장래를 하더라도 과거나 현재를 토대로 한 장래라면 돼야 안 돼요? 되거든. 그러니까 리얼은 틀린 거지. 그래서 이 12번이 첫 번째 고비라 학생들이. 이걸 맞춘 사람은 이제 100점으로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12번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답은 1번입니다. 13번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거 제대로 뒤통수 맞거든. 왜 제대로 뒤통수 맞느냐? 여기서 여러분 법조항이 있잖아요. 법조항에 기억과 리얼 두 개 나와버렸어요. 놓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학생들 편에서요. 이런 암기하기 싫죠. 그냥 이거 넘어갑시다.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철저하게 조집해야 됩니다. 기억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준 대로만 먹는 거라. 우리가 면탈 친족 상도례는요. 분명히 뭐랬습니까? 강도죄, 송괴죄, 그 다음에 면탈죄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점유강리, 준점유강치거든. 그 4개 머리에 박으랬잖아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친족 상도례 적용된다. 근데 분명히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여러분 암기하기 쉬우라고 이야기해 줬지만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뭐랬어요? 강도죄가 아니고 강도죄 파트입니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분명히 강도죄 파트라 했다고. 여러분 분명히 강도죄만 생각할까 싶어서 송괴죄 파트라 했다고. 아시겠어요? 송괴죄 파트에 뭐가 있는데요? 경계침범죄가 있다고. 이게 틀린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4개 중에 1개가 이상은 들어갔네. 점육 강치죄 안 들어갔네. 이거 틀린 질문이네. 여러분이 틀렸지. 송괴죄 안에 경계침범죄가 있다니까. 그럼 경계침범죄도 역시 친족 상대로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거. 아시겠어요? 가장 많이 낚인 지문이야. 기억이. X, 이거 O입니다. O. 우리가 여러분 법을 왜 읽어주는데 법을 폼으로 읽어줍니까? 법을 폼으로 안 읽어주는데 여러분 100점짜리 있습니다.
백임자는 몇 명 있어요. 이 제법. 어쨌든 기억은 안 틀렸다는 거지. 세밀하게 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아. 니은 사돈지간 친족입니까? 친족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친구란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니은 맞죠? 횡령죄. 횡령죄가요. 위탁자하고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부탁을 안 하고 부탁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부탁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모두와의 관계에서 친족관계 다 있어야 됩니다.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이거. 시험도 여러 번 나오고 이거 틀렸어요. 리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암기하는 걸 그만큼 싫어하니까 당하는 기라. 당하는 기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는 다 합니다. 다 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작물범 있잖아요. 분명히 이야기는 다 한다고 이게. 그럼 얘가 도둑이라. 이 도둑이 이제 소위 본범 아니겠습니까? 본범. 맞죠? 얘가 지금 A 집에서 물건을 훔쳐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작물죄 쪽에서도 친족간 특례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작물죄 친족간 특례가 우리가 친족 상들에서 말하는 친족 상들의 법조항을 그대로 응용한단 말이에요. 응용하는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 기라. 그러니까 대충 하는 습관 버리세요. 특히 여경들. 대충 택도 없소리입니다. 분명히 암기가 필요한 자리 암기 다 해야 돼. 무조건. 우리가 328조가 친족 상들에서 328조가요.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동친가 직배면 잘 안 해. 맞죠? 동거 친족, 동가족 직계 배조 맞죠? 그 외 친족은 뭡니까? 친구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시험 많이 나오는 패턴은요. 이게 단골이거든. 작물범이 본범과의 사이에 친족관계 가장 많이 냅니다. 이게. 그럼 이게는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고 328조 1항만. 그럼 이게 왜 잘내냐면 328조 1항의 신분이 있을 때는 보통 여기는 면제입니까? 맞죠?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난다 했다고 이게. 이기는 뭡니까? 감경 또는 면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외울 때 장본, 필감면 이렇게 많이 외우라죠. 그러면서 여러분 워낙 암기가 싫어하니까 이쪽 파트도 있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뭐랬냐면 318조 여기는 1항과 2항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야기한다고. 다 들어봤을 겁니다. 요번에 허를 찔렀지. 이건 했잖아요. 이게 기출이니까 피해서 요런 데 분다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방심할 자리가 없어 지금. 어차피 나올 자리에서는 방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328조 1항 2항 그대로 간다고. 그대로 이거는. 그럼 요 피해자하고 작물범이 예컨대 부모 자식 간이다. 그러면 직결정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1항 그대로 간다면 1항. 그 뭡니까? 면제라고. 늘 장본 필감면 요거 있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작물범위는 면제 틀리네. 여러분이 틀리지. 맞잖아요. 이런데 미스 보인 친구들 쫙쫙 다 나갑니다. 작작. 거짓말 아니고. 다 나간다니까 이게. 정확도를 높이라고. 정확도를. 분명히 자세를 바꿔야 돼. 지금 어중간해 가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리얼은 맞아.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3번은 틀릴 수 있다 봅니다. 결과적으로 기억, 니은, 리얼 3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4번 이후부터는요. 절대 틀릴 거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이 곱이 잘생겼으면 무조건 장난이라. 1번 타인의 명의를 모형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이거 절대 사기 아니랬죠. 남의 카드로 했고 그거로 현금 대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결론 뭡니까? 절도. 2번 연산홍. 이거요. 이게 원래 원문 사건이거든요. 연산홍. 이게 바로 뭡니까? 임모가 아닙니까? 임모. 맞죠? 걔넨 때 기수 맞아 안 맞아요? 걔넨 때 안 된다며 기수가. 틀렸잖아 이게. 답이잖아요. 됐죠? 3번 다 기출이야. 다 기출인데 갑이요. 자신의 엄마 명의로 구입하여 엄마 앞으로 명의 신탁해놓은 거라. 그걸 병에게 담보로 제공했거든. 그러면 병 점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병이 연루되어 있으니까요. 병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엄마라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그렇다 치도 병 입장에서는 엄마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요. 갑도 엄마 거로 간자고 사건 풀어내야 됩니다. 이게. 타인 소유야. 타인 점유라고. 절도입니다. 이게. 이거 단골입니다. 단골.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은 통장 사건 아시죠? 이거 넘어갑니다. 답 2번이야. 공부한 친구들 절대 안 틀립니다. 이거. 그 다음에 15번 갈까요? 1번 자동차 할부금 알려줘야 됩니까? 넘어갑시다. 이거. 2번 있잖아요. 2번도요. 공부한 친구들이 이거 정말 기본으로 가거든. 이게 뭐 사기를 당했다 나발하기 필요 없어요. 예금주가요. 제3자가 사기 당해서 예금주 통장에 돈 들어왔잖아요. 그럼 예금주는 지 돈 아니겠지? 필요 없어. 은행에 돈 청구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요. 예금주가 돈 달라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고. 그거 내막이 어떻든 간에 예금주가 은행에 돈 달라 하면요. 무조건 예금주가 은행에 대한 사기죄 절대 안 놉니다. 안 논다고 아예 그거. 그 당구래 이것도 기출이야.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사기죄는 재물의 교부가 필요하죠. 그럼 재물의 교부 모습이 현실 인도는 당연하고 그거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났잖아요.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아웃이잖아요. 뒤에 뭐 사실의 지배가 가능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볼고 있어? 답이 3번이지. 4번에 단말기를 통해서 전산상 입금됐잖아요. 돈 인출 못해도 기수 아닙니까? 끝났잖아요. 이거 단골이지. 기초잖아요. 기초 이게. 답 3번. 그 다음에 16번 1번요. 기출입니다. 기출. 이게 단골로는 기출이거든. 갑주식회사 대표 이사인 피고인이 자신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갑회사 명의의 통장을 질권 설정했다. 이 질권이 담보란 말이야. 담보로 설정했거든 이게. 그럼 이거는 여러분 부동산 동산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요. 횡령이라 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배임이야. 배임 이게. 배임죄고 그러면 이 담보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돈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상태 맞아요. 그 결국 돈을 인출했거든. 이걸로 횡령이냐 택도 없는 소리. 이미 배임의 선패가 끝났다 보는 거라.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이게. 이거 기출입니다. 시험에 단골 이게. 됐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공부한 친구 절대 안 틀립니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횡령죄에서 보관이라면 재물이 사실상 지배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다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타인금전을 내 통장에 보관하는 방식으로도 보관할 수 있어 없어? 기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3번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 일부 토지를 신탁받았거든. 그 토지를 신탁받았는데 이 토지를 내가 명의신탁받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도로가 뚫린다 이 말이야. 그럼 이만큼은 국가로 들어가겠지. 보상금 나오잖아. 먹었어. 횡령하자 맞아요. 맞잖아요. 나머지 땅 돌려줘야지. 반환 거부 횡령하자 맞아. 두 개라. 기초입니다. 기초 이거. 기초고.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해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 이랬거든. 여러분 사립학교 자금은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거든. 걸리거든. 그러면 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다 말이야 이게. 예컨대 체육시설. 돈이 말랐으면 당장 필요하니까요. 빌려봐야 되겠지. 맞죠? 그럼 나중에 할당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지. 그 돈 갚습니다. 잘못된 상황입니까? 정상이잖아. 단골 문장 시험에. 됐죠? 그 다음에 17번. 적절한 것인데 1번 단골. 이것도. 주식회사 지배인이 있거든요. 이 지배인은 대표이사는 아니거든. 아니지만 대표이사처럼 회사를 위해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라. 그럼 주식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작성 권한이 있는가 이 말이거든. 있어. 그래서 사문서 비적 그런 말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1번입니다. 2번 기초입니다. 공무원이 여러 차례 출장 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미리 가서 조사했지. 한 번만 가면 되는 사건이었거든. 그래서 갔다 왔고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날짜만 고쳐섰다. 이걸 우리가 판례 어떻게 배웠습니까? 고의가 없다. 이래봤잖아. 고의가. 그래서 허위 작성죄 안 됨.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요. 세조절 교원 실태 조사 카드 아닙니까? 어디를? 교사 자료 손댔잖아. 그게 공문서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기초. 그 다음 4번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 이 자리는요. 동장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
개인이 적는 자리, 개인이 공문서 비준의 변준에 쓰면 돼, 안 돼요? 안 됨. 기초 1번입니다. 절대 틀릴 게 없습니다. 18번 기억 봅시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통화를 교부하죠. 그러면 이게 행사가 될지 안 될지 알고 있다면요 행사되기 어려울 거다 말이야. 뒤에 뭐 줬습니까? 유통시킬 것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럼 행사돼 안 돼? 기초. 니은 통화에 관한 죄는요 외국인의 국내범 당연히 처벌하겠지.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기초 5조 보주의 X지. 그 다음에 D것 외국에서 통용하는 집회라는 범죄도 있잖아요. 그 통용 단어 속에 일반인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까지 포함시키면 재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위배되죠. 기초. 입이 아픕니다. 입이 지금 기초라 이게. 리얼 500N짜리처럼 만달라고 깎았네. 하기의 날개는 어쩌라고 날개는. 제가 안 된다 했잖아 이거. 기초 아닙니까 기초 이게. 완전 거짓말한 말인데 지금 이게. 따라서 두 개입니다. 19번 보세요. 공지방. 공지 보시면요. 1번 보세요. 이거 기초입니다. 이게 또. 기초 판례라니까 거짓말 아니고. 위법한 집회 시위가 장차 특정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열린다 칩시다. 이거 판례 시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열립니다. 그런데요. 이와 시간적 장소를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 예컨대 대구에서 출발한 사람을 원천 봉쇄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동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적법한 공무수행이 될 수 없다고 이게. 기초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위계공지방은요. 분명히 위계를 하고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끌어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요? 그것까지 못 갔잖아. 그럼 미수인데 미수 있어요? 없다 했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이게. 기초. 맞죠? 그 다음에 3번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면 심판하면 심판인데 더럽고로 이거 심판이라고 상반기 판례입니다. 이게. 상반기 판례인데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상반기 판례 때 뭐는지 압니까? 이 판례 중요하다 했거든. 네 했잖아요. 이번에. 맛을 보여준 건데 보시죠. 불신 근무를 하게 된 경위 불신 근무 당시의 현장 상황과 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 말이거든. 거기까지는 시험거리 될 게 전혀 없음. 요번엔 여러분 출제가 내가 보니까요. 문제를 진짜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갖다 발랐어 전부 다. 판례 원문을 갖다 발랐다니까 이게. 진짜 문제를 나는 보면서 와 요번 문제 진짜 지저분하네 이런 생각했어요. 앞에 시험은요 문제 진짜 깔끔했거든. 딱 보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누가 출제했을까라는 느낌을 감을 잡으면 절대 전문가 수준 아닙니다 이거. 전문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별로 문제가 좀 별로 서인 게 없었으니까 거의막 갖다 발라붙어 이게. 그 시장통에서 뭡니까 상품들 진열해가지고 막 그냥 끌어모은 기라 그냥. 이게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건데 낸다면요 세 번째 뒷문장만 내줘야 됩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근무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보이는 경우는 신분증 제시하지 않았다 해서 이걸 위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죠. 4번 뻔하지 않습니까? 공지방은 고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고의란 게 뭔데요? 상대방이 공문지를 알아야 되겠네. 때린다는 사실 알아야 되겠네. 우리가 이 판례하면서 뭘 이야기하는데요?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공지방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위계 공지방에서 필요하지. 딱 그거 냈잖아요. 4번 답입니다. 20번 갈까요? 기억 법조항 아닙니까? 당연히 법조항이지 이게. 친족간 특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맞는 문장이죠. 니은 범인 도피죄 기초로 아닙니까? 범인 도피죄는요 도피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 범인 도피죄 뭔데요? 벌금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자를 도피게 하면 엇익게 하면 그게 법인데 그거는 기수고 그거는 기수고요. 그럼 도피기 별장에 숨겨줬습니다. 그러면 기수는 됐지만 범죄 끝났습니까? 그 뒤로 어쩔 건데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범죄는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고. 그 대도 종료는 아직 안 멀었어. 그 중간에 들어와서 나도 도와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선거적 공동주문처럼 중간에 들어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동주문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이 판례는 방조로만 했고 공동주문이라고. 디귿 기소 중주자 임의는 임대차 계약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해줬잖아 범인 도피죄. 맞죠? 언니가 도피를 장난친다 그런 건 없어.
알겠어요? 맞는 말이죠. 그 실제 딱 보면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우리가 설명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각에 봤을 때는 박스가 많다 보니 시간 쫓기거든. 실수하는 게. 그러니까 실수 안 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틀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는 많은 수험생들 점수를 조합 딱 해보면은 실수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컷을 85로 잡는 거라.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풀어 들어봐서 알겠지만 뭐 대단하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